난 이구 안 먹어. 국그릇을 밀어내는 75세 김순영 할머니. 손을 저으며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다른 분들은 다 드시는데. 아니야. 먹지마. 먹으면 안 돼. 이를 바라보는 직원들은 웃으며 흘려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오늘 국 정말 맛있는데. 마치 치매 할머니의 엉뚱한 행동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2시간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김순영 할머니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순영 할머니의 세상도 멈춰버렸습니다.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52세 딸 미선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학원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할머니도 혼자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빈집에 혼자 있는 시간들, 말동무 하나 없는 저녁 식사들, 딸은 일주일에 한 번 들르는 것도 버거워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오늘 학부모 상담 있어서 못 가.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딸은 결심했습니다. 해솔요양원, 서울 근교의 깨끗하고 시설 좋은 곳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은 데야.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미선은 계속 말했지만 정작 엄마 눈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딸 마음이 그렇다면. 엄마, 나도 정말 미안해. 엄마 모시고 싶은데 학원 일이 너무 바빠서. 미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학원입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엄마, 미안. 학원에 급한 일이 생겼어. 다음 주 토요일에 올게. 짐도 다 풀지 않은 채 딸은 떠났습니다. 순영 할머니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정말로요. 딸도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혼자 학원 운영하며 강사들 관리하고 학부모들 상대하느라 얼마나 지칠까. 그리고 순영 할머니 자신도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도 늙었으니까 딸한테 패 끼치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침 8시 기상, 8시 30분 아침 식사, 오전 10시 간식, 낮 12시 점심, 오후 3시 간식, 저녁 6시 저녁 식사, 정해진 시간, 정해진 일과 모든 것이 규칙적이었지만 순영 할머니에겐 숨이 막혔습니다. 게다가 요양원 직원들은 순영 할머니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김할머니, 왜 또 반찬 안 드세요? 짜다고요? 다른 분들은 다 잘 드시는데. 아니, 이 김치가 냄새가 좀. 순영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 오늘 아침에 새로 담근 김치예요. 괜찮아요. 영양사가 대답했습니다. 순영 할머니의 후각은 남달랐습니다. 미세한 변화도 감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김할머니, 요즘 음식 투정이 심하신 것 같아요. 나이 드시니까 까다로워지시나 봐요.
간호사와 영양사는 힐긋힐긋 순영 할머니를 보며 소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치매 할머니, 까다로운 할머니로 낙인 찍혔습니다. 매주 토요일, 딸 미선이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순영 할머니는 토요일만 기다렸습니다. 딸 얼굴 보는 것이 일주일의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엄마, 잘 지내셨어? 하지만 딸은 늘 바빴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통화하고 엄마와 눈 맞추고 이야기하거나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기엔 역시 딸은 너무 바빴습니다. 미선아, 요양원 음식이 좀, 응? 엄마, 잠깐만. 학원에서 전화 왔어. 대화는 늘 이렇게 중간에 끊겼습니다. 30분, 길어야 1시간. 그것이 일주일에 딸과 보내는 전부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미선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딸을 먼저 불러냈으니까요. 미선 씨,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어머님이 요즘 음식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셔서요. 이 반찬 상했다. 저 국 이상하다. 매번 이러시니까 다른 어르신들도 좀 불편해하세요. 미선은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엄마 얘기를 들으려 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딸조차도 순영 할머니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엄마, 왜 까탈스럽게 굴어? 그러면 안 돼. 영양사 선생님이 걱정하시잖아. 아니야. 미선아, 내 말 좀 들어봐. 요양원 음식이 정말, 엄마, 다른 분들은 다 잘 드시잖아. 엄마만 유난 떠는 거야. 엄마의 말은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지? 그저 의무감으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엄마, 다음 주에 올게요. 학원에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갈게요. 그리고는 또 다음 주에 온다는 말을 바람에 날리고 늘 그랬듯이 가버렸습니다. 순영 할머니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딸의 모습,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네, 말을 왜 안 들어줄까? 외로움은 오직 순영 할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요양원 식당에는 40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이랑 생선구이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영 할머니는 국그릇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난 안 먹어. 국그릇을 밀어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순영 할머니, 왜 그러세요? 다른 분들 다 잘 드시는데. 아니야.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할머니, 왜 그러세요? 오늘 국 정말 맛있는데. 직원들도 웃으며 흘려들었습니다. 마치 치매 할머니의 엉뚱한 행동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안 돼요. 이거 상한 것 같아요. 냄새가 이상해요. 할머니, 또 시작이세요? 아침에도 반찬 안 드신다고 하시고 매번 이러시면 곤란해요. 영양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납품받은 신선한 재료예요. 간호사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영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돼요. 미역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김할머니, 그만하세요. 다른 분들 식사 방해하지 마시고. 결국 원장까지 한마디 했습니다. 결국 순영 할머니만 국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른 39명의 어르신들은 모두 국을 드셨습니다. 그렇게 점심 식사가 끝났습니다. 어르신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거나 휴게실에서 쉬었습니다. 순영 할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나? 순영 할머니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멀쩡하게 드시는데 나만 이상한 건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2시,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저기도요, 박할아버지도, 여양사도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급하게 발소리가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그때 순영 할머니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복도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어르신들이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배야. 배가 너무 아파. 나도 토할 것 같아. 박할아버지가 배를 움켜잡고 소리쳤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점심 드신 어르신들이 전부 배 아프다고 하시고 구토 증상까지. 뭐라고? 어떡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장 119 불러. 그리고 보건소에도 연락해. 원장님 말에 간호사도 영양사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어르신들이 차례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39명. 전원 증상이 있으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거야? 순영 할머니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영양사가 순영 할머니를 봤습니다. 순영 할머니? 김순영 할머니는 왜 멀쩡하시지? 간호사가 순영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원장도 순영 할머니를 살피며 갸웃거렸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순영 할머니에게 집중됐습니다. 순영 할머니, 점심 안 드셨나요? 네, 안 먹었어요. 난 안 먹었어요. 그럼, 설마. 영양사는 깜짝 놀라며 점심때 일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점심때 국을 거부했던 순영 할머니, 먹지 말라고 외쳤던 순영 할머니,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증상을 보면 전형적인 식중독입니다. 원인 식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미역국, 생선구이,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전부 시료 채취해야 합니다. 특히 국물 요리는 저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영양사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김순영 할머니께서 점심때 국을 거부하셨어요. 냄새가 이상하다고. 국을요? 저희는 그냥 할머니 말씀이라서. 국을 안 드셨는데 증상이 없다. 그럼 국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순영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냄새가 이상하다는 걸? 저는 냄새에 좀 예민해요. 미역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냄새였나요? 미역은 원래 바다 냄새가 나야 하는데 오늘 건조, 썩은 듯한, 발효된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발효 냄새라. 보건소 직원은 국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미역 상태가. 이건 즉시 검사해 봐야겠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원장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
다행히 모두 회복 중이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야. 큰일 날 뻔했어. 김순영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제가 할머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영양사랑 간호사는 중얼거렸어요. 박 원장은 순영 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순영 할머니 계세요? 네, 박 원장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순영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할머니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영양사와 최 간호사도 들어왔습니다. 순영 할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치매라고, 까다롭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순영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냥 제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요. 처음으로 누군가 할머니의 말을 믿어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건소에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역에서 비브리오균이 검출됐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냉장 보관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미역이 문제였군요. 네. 김순영 할머니께서 조기에 발견하신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만약 계속 드셨다면 원장님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할머니께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40명의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다음 날 요양원 식당은 조용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직 병원에 계셨으니까요. 순영 할머니는 혼자 앉아 아침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순영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실에 원장, 영양사, 간호사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순영 할머니,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셨어요? 음식이 상했다는 걸? 영양사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순영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일을 했었어요. 무슨 일을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식자재 검수일이요. 청와대에서요. 청와대요? 세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30년 동안 청와대 주방에서 식자재 검수를 담당했어요. 순영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드실 음식 재료를 제가 확인했었죠. 고기, 생선, 채소, 과일, 모든 식재료의 신선도를 제 코로 판단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30년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어요. 제 코를 믿었으니까요. 그럼 할머니는 영양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전문가셨네요? 원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순영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안 믿어주더라고요. 늙은이의 말이라고. 순영 할머니, 간호사가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딸도 그랬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죠. 순영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원장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저희 요양원 식자재 검수를 도와주시겠어요? 원장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납품 들어올 때마다 확인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양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할머니께 배우고 싶어요. 식자재 보는 법을요. 간호사도 말했습니다. 순영 할머니, 우리 도와주세요. 순영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납품업체에서 식자재가 도착했습니다. 순영 할머니는 영양사와 함께 검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고등어 좀 보세요. 할머니가 고등어를 들어 올렸습니다. 눈이 탁하죠? 그리고 아가미 색도 선홍색이 아니라 갈색이에요. 영양사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네요. 그리고 냄새도 킁킁. 비린내가 너무 강해요. 신선한 고등어는 바다 냄새만 나야 하는데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최소 3일은 된 거예요. 반품해야 합니다. 영양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다음은 채소였습니다. 시금치는 좋네요. 잎이 싱싱하고 뿌리 쪽도 단단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 배추는 겉잎을 벗겨보세요. 영양사가 배추 겉잎을 벗겼습니다. 속이 좀 안쪽이 시들었죠? 겉만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반품이에요. 순영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검수가 끝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영양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30년 경력이 느껴져요. 순영 할머니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일다운 일을 하니까 좋네요. 할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있던 어르신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김할머니, 한 할머니가 순영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영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들도 인사했습니다. 순영 할머니가 그때 말 안 해주셨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순영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토요일, 딸 미선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선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요양원에서 연락받았어. 엄마가 어르신들 살렸다면서? 미선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었어.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미선이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순영 할머니가 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도 이해해, 딸이 바쁜 거. 아니야, 엄마. 변명이야. 내가 엄마 얘기를 제대로 안 들었어. 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근데 들었어. 엄마가 청와대에서 일하셨다면서? 미선이 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말 안 했었지. 왜요? 딸한테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 순영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일 하셨는지. 미선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앞으론 엄마 말 제대로 들을게요. 순영 할머니도 딸을 안았습니다. 그렇게 모녀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순영 할머니는 요양원의 식자재 검수 담당이 되었습니다. 오늘 채소는 어때요, 할머니? 영양사가 물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늘 건 신선도 최고예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당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영 할머니 덕분에 요즘 음식이 정말 맛있어졌어.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할머니가 검소하시니까 안심이야. 다른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영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순영 할머니는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봐 줄 겁니다. 김순영 할머니처럼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